근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연설을 하시는 걸 보고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서 우리가 뭘 얻어내야 한다는 까지는 좋았는데 뭐 인도적인 지원을 굳이 이 시점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느냐.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우방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협조를 안 하는 현실, 파워 팔로틱스, 국제 정치의 냉엄한 현실에서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자꾸 이상적인 담론으로 우리 국민들 헷갈리게 하면 안 됩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이런 때 명확하고 선명하게 우리가 할 일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인도적인 지원 할 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해서도 안 될 때입니다. 강력하게 우리 우방국들하고 압박해서 우리 국민들 안보의식 교양하고 정신 차리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돼서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이런 난국을 극복할지. 저는 이제 학자로서 정치권에도 몸을 담아왔습니다만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는 큰 꿈이 있었어요. 통일된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했는데 요즘은 그거보다는 이거 대한민국이 분열된 이 편파성, 영남, 호남, 뭐 종북, 반미, 또 보수, 진보 이거 극복하고 이 안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서 지금보다 좋은 나라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더 많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우리 지도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때 말을 함부로 하고 자기 자신들의 정치적인 편의를 위해서 안보를 써먹었던 아주 잘못된 관례를 지금 이렇게 오늘 21세기에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북한이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뭐 이러고 이야기해서 국민들은 또 그렇게 믿고 많이 지원하고 돈도 갖다 주고 북한은 또 핵은 일리가 있다고 국제사회에 떠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누굴 탓하겠어요? 우리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서 오늘 이런 엄청난 사태까지 온 겁니다. 반성하고 정말 우리 문제가 어디 있는지 자꾸 남 탓하면 우리 내부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 지도자들의 무능과 잘못된 편견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핵 문제를 다뤄온 아주 잘못된 그런 과거의 그런 구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방송을 하면서 가끔 물론 정치 평론을 합니다만 안보 문제도 이제 하이브리드도 같이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전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위치한 한반도가 전쟁에 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 내가 알기로는 뭐 스웨덴이나 스위스 영세 중립국들 전쟁 한번 한 경험이 없고 앞으로 할 확률도 없는데 핵 대피 반공호 파놓고 핵 대피 훈련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뭘 믿고 국민들이 이렇게 천하태평하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민방위 훈련 지난달에 제가 하는 걸 보니까 우연입니다만 그 뭐 공무원들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이게 현재 우리 모습이고 그 또 최근 현 정부에서 문정인 외교안보 특공가요. 저 개인적으로 뭐 스승님입니다만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예? 이런 위기시에 우리 국민들의 지금 생존권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지금 대통령의 안보를 담당하는 한 특보하고 국방부 장관이 티격태격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한심한 지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좀 보수적으로 보아서 우리 송 장관의 말씀이 당연히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 문제도 그래요. 핵 문제도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저는 뭐 핵 전문 학자는 아닙니다만 저도 국제 정치를 공부하고 나름대로 안보 문제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글도 써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북한의 핵 문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멸망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핵 문제는 북한의 참혹한 독재 정권이 없어질 때 해결되는 거고 그때야 중국, 러시아도 포기를 하고 대한민국에 손을 들어줄 거예요. 그전에는 해결 안 됩니다. 이게 냉정한 저희 평가예요. 우리 여러분도 다를 거예요.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흡수 통일 안 된다. 평화적인 대화와 전쟁 불가는 다 좋습니다. 외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만큼은 제대로 교육을 해서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너무나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공부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정은 정권의 그런 독재 정권의 본질 그리고 그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파생되고 있는 남북한 사이의 그런 이질적인
소모전, 그리고 이협, 그리고 북한의 순수한 주민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 등을 생각해서 우리가 다소 힘들더라도 이런 이야기는 좀 제대로 해서 국민들이 안보 교육도 되고 전체적으로 프레임을 다시 짜야 된다. 뭐 이렇게 물타기 하고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 이런 지도력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바쁘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올 여름에 일부러 유성룡 전 임진왜란 때 그분 영의정까지 했는데 그분이 쓰신 징비록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안보 문제가 이렇게 첨예한데 우리 국민들 천하태평 아니에요? 또 뭐 종북이니 반민이 뭐니 뭐 싸우면서 맨날 그 난도질 하고 있고 말이죠. 그래도 임진왜란 때도 우리 잘 아실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 어르신들이 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뭐 지금도 뭐 차이가 뭐 있어요. 북한 핵이나 그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 전쟁 준비하고 동인 서인 뭐 쳐들어온다 안 쳐들어온다 쌈박질하고 준비도 안 하고 그 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 뭐 이조 선조 시대 우리 인구가 600만에서 한 700만 정도 추정하는데 180만 명이 도륙당했더구만요. 그러니까 10만 명의 여인네들하고 그 다음에 장애들은 일본으로 끌려가고 그 정신 못 차리고 당파 싸움하고 남인 북인 나중에 노론 소론 이렇게 나눠서 그러다 또 백성들만 그냥 도륙당하고 역사의 처참한 기운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했어야 되는데 또 40년 뒤에 병자호란을 비슷하게 맞습니다. 이제 천국이 와서 또 우리 백성들 포로로 끌고 가고 이런 이조 시대의 무능함과 당파성이 구한말의 무능으로 일제에 의해서 우리 나라가 말이지 점령당하고 분단 국가에서 경제적으로는 좀 삽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안보가 없이 뭐가 있겠어요 앞으로. 최소한 북한의 북조정권을 우리가 흡수통일하고 독일식으로 이게 한반도가 정비가 될 때 우리 미래한테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이 번영이 보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점을 이제 가장 중요한 시대에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와 대통령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럼 좀 더 냉정하게 인식하고 청와대 외교안보 참모들 잘못된 사람들 좀 다 도려내고 제대로 된 인사를 좀 쓰면서 정말로 국민들과 함께 걱정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이러한 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비상시국이고 또 이 비상시국에 맞는 그런 인재를 등용하고 과거의 역사의 그런 처참한 교훈에서 우리가 그걸 잘 분석을 해서 한미동맹 더 강화하고 일본도 과거사 문제 더 이상 이제 이야기하지 말고 이 안보 위기를 타파할 때까지는 한미일 동맹체제 강화하고 우리 국민들도 좀 더 안보 교육을 제대로 해서 단합돼야지 이 문제가 극복이 되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이 문제가 극복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한 거요. 물론 뭐 북한 정권 전멸시킨다. 뭐 인도적으로 문제 있습니다만 과거 북한이 한 거를 생각하면 그 말이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고맙게 이야기하고 우리 스스로가 북한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 더 꾸짖고 그걸 지적하는 그런 국민들의 단합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전략 문제 있고 전술의 문제 있습니다만 사드 배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효용성의 문제가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상징성입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굳건히 안보를 가겠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북한의 미사일의 요격을 뭐 좀 잘하고 덜하고 이거보다는 저는 한미동맹을 공고하는 그 상징성의 문제가 더 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 책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